안녕하십니까.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 수업을 맡게 된 이은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과 필기 시간에 많이 만났었죠.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실기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실기 수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 보시면 실기에 어떤 형태의 이제 방법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실기에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형태별 꽃의 분류, 동양 꽃꽂이, 서양 꽃꽂이, 디자인 기법기술, 철사처리 기법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필기했는데 이걸 왜 또 해야 돼 하시는데 실기에 들어갈 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짚고 넘어갈 거고요. 자, 또한 실기 실전에서는 뭐 1과제, 2과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강의 목차 및 페이지인데요. 자, 1강에서는 자, 수직형이라서 버티컬 스타일, 모든 화형이 기본이 되는 형태라 했죠. 자, 그 다음에 L자형. 자, 그리고 3강에서는 역티자형, 자, 삼각형. 그리고 5강에 보시면 비대칭 삼각형이라서 자, 여러분들 왜 비대칭 삼각형 좀 생소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자, 왜냐하면 5강에 들어가는 이 비대칭 삼각형 같은 경우는 자, 스퀘어, 정방형 스퀘어라 해서 자, 일방형으로 들어가는 사각형이 원래 있었는데 이 사각형이 빠지게 되면서 자, 이 비대칭 삼각형이라는 형태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채형, 그리고 방구형, 수평형, 그리고 9강에서는 원추형 플러스 피라미드라 해서 원추형과 피라미드를 같이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강에서는 곡선 구성인 자, 초승달형, S커브형, 그 다음에 스프레이형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동양 꽃꽂이, 직립, 경사, 하수. 그리고 16강에서는 원형 꽃다발, 그리고 원추형 꽃다발, 활형 꽃다발, 수평형 꽃다발. 자,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자, 19강까지는 여러분들, 자, 1강부터 19강까지는 전부 다 2과제라 보시면 됩니다. 시험 때는 1과제와 2과제로 나눠지는데요. 자, 1과제 같은 경우는 이 밑에 지금 20강에서 23강에 나오는 신부와, 쉽게 말해서 신부부캐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1과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총 70분이 걸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가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가 나온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나머지 1강부터 19강까지는 짧은 시간이죠. 40분 만에 저희들이 이렇게 이 형태들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이 과제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게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기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형태로 자 공부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이제 시험 재료, 소재가 떴을 때 그 소재들로 가장 적합하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간추려내서 수업을 또 하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기준 같은 경우는 자, 실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험 시간이 2시간 내외라고 그 다음에 꽃꽂이 제작하기, 뭐 꽃다발 제작하기, 꽃바구니 제작하기 이렇게 있는데 꽃바구니 같은 경우는 나오지 않고요, 잘. 자, 그 다음에 뭐 테이블 장식하기, 신부화 제작하기, 뭐 식물 심기 작업하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식물 심기 작업도 역시나 우리 실기 시험에, 기능사 실기에는 없죠. 자, 필기는 우리가 받는 거니까 넘기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형태별 꽃의 분류라 해서 이거는 저희가 실기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알고 지나가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플라워 디자인에서는 자, 꽃이나 잎, 가지 등 그들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눈다 보시면 되는데 총 4가지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메스, 폼, 라인, 필러로 나눈다 했습니다. 저와 함께 필기 수업을 진행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단어들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러한 분류는 잎이나 관엽식물도 속한다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메스 플라워 같은 경우는 하나의 덩어리 꽃처럼 보이시는 애들이죠. 자, 장미나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메스 플라워라 보시면 되고요. 자, 폼 플라워 같은 경우는 형태의 꽃이라서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이 꽃 한 송이만 있어도 가치가 아주 큰 아이들을 이런 폼 플라워라 부른다는 거. 주로 작품의 포컬 포인트를 우리가 장식할 때 이렇게 꽃꽂이를 할 때 꽂는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라인 플라워라 해서 이렇게 수상화서처럼 생긴 아이들이죠. 이렇게 한 줄기에 가느다란 줄기에 여러 대의 꽃들이 가는 꽃들이 붙어서 있는 게 라인 플라워. 주로 우리가 어레인지먼트를 할 때는 이렇게 외곽 라인을 만들 때, 외곽을 형성할 때 한마디로 뭐 건물로 말하자면 뼈대, 골조를 구성할 때 이렇게 들어가는 애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러 플라워 같은 경우는 얼굴이 작은 소소한 아이들, 한마디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안개꽃처럼 붙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필러 플라워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와 앞으로 계속 수업을 하시면서 실기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이렇게 메스, 폼, 라인, 필러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여기 또 메스 플라워 꽃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자, 앞전에는 제가 간추려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기 메스 플라워. 자, 작품의 외곽에서 초점으로 향하여 꽂아가는 작품 구성에서 디자인의 양감을 표현하고 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댔습니다. 쉽게 말해서 라인으로 이렇게 골격을 형성한다고 하면 그 골격에 들어가는 살들은 이런 메스 플라워가 또 채워준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장미나 국화, 카네이션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폼 플라워에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꽃 자체가 아름답고 색깔이 화려한 꽃이랬습니다. 역시나 선과 면의 구성만으로 부족한 것을 명확한 꽃으로 한마디로 액센트를 줘서 조금 더 강조할 때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알스리움, 백합, 아이리스, 카틀레아 이런 거 있었죠. 자, 라인 플라워 보실 건데요. 자, 라인 플라워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꽃 줄기가 곱고 키가 크며 자, 줄기에 따라 작은 꽃이 피는 종류로서 자, 플라워 디자인의 외곽을 구성하는 데 사용한댔습니다. 자, 스토크나 리아트리스, 금오초, 자, 글라디올로스 같이 길쭉한 아이들을 우리가 라인 플라워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필러 플라워에서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라인 플라워와 메스 플라워의 부족한 듯한 공간을 메우는 데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채우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얼굴이 좀 작은 꽃들이죠. 자, 천일홍이나 석죽, 그리고 미니 장미, 스타티스 이런 종류들이 주로 이런 필러 플라워, 안개꽃 같은 꽃들, 필러 플라워에 속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양 꽃꽂이에서 잠깐 볼 건데요. 자, 플라워 디자인은 크게 자, 유로피언과 웨스턴 디자인으로 나뉜다 보시면 되고요. 화훼장식 기능사에서는 웨스턴 디자인만 출제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유로피언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식물의 개성을 좀 중시하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시험으로 만약에 나왔을 경우에는 채점을 하기가 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웨스턴 디자인처럼 약간 기하학적이고 딱 떨어지는 형태의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웨스턴 디자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실기 수업을 좀 들어갈 겁니다. 자, 형태명을 보시면 자, 수직형이라 해서 자, 일명 버티컬 스타일이라고도 부르죠. 버티컬. 자, 이런 버티컬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자, 남성적인 느낌이 나고요. 또한 생동감 또는 활동적인 느낌이 난다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수평형은 우리가 호리존탈 스타일이라 해서 자,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스타일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로 테이블 센터피스로 우리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안정적인 느낌 나게 높이보다는 이런 넓이를 이제 우리가 강조할 때 사용하는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L자 형태를 볼 텐데요. 자, L자 형태 같은 경우는 자, 수직과 수평이 이렇게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약간 직선적인 느낌. 자, 남성적이나 생동감, 약간 이런 느낌, 버티컬과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라 해서 자, 간단하고 실용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트라이앵글이라 해서 명구성에 속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퀘어라 해서 자,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은 중후한 느낌이 든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역T자형 같은 경우는 자,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역T자 형태 같은 경우는 자, 알파벳 T자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자, 쉽게 생각하시면 L자 형태 두 개가 등을 맞대고 있는 모양이라 생각해 주셔도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형이 있고요. 다이아몬드형 같은 경우는 차분하고 견고한 느낌이 나게 연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V쉐입이라 해서 이 V쉐입 같은 경우는 화훼장식 기능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디자인이겠죠. 왜냐하면 웨스턴 디자인 그 24가지 정도가 시험에 나오는 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능사 시험에 나오지 않더라도 아, 저런 디자인도 웨스턴 디자인이었지 하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형이라 해서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듯한 느낌이 나는 형태 있고요. 또한 자, C쉐입이라고도 하고 자, 초승달형, 자, 크리센트라고 부르죠. 자, 이 형태 같은 경우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느낌이 나는 곡선 구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쉐입이라 해서 S쉐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호가스 라인이라고도 부른다는 거. 자, 동적인 느낌이 나고요. 자, 그 다음에 부채 형태라 해서 펜 형태라 보시면 되겠죠. 자, 펜 형태 같은 경우는 자, 화려하고 환상적인 느낌이 난다 했는데 이런 펜 형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미니 화환 같은 거 제작할 때도 많이 이용한다 보시면 되고요. 주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성전 꽃꽂이 때도 이런 펜 형태 많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타원형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추형이라 해서 우리가 필기 시간에도 배웠듯이 비잔틴 콘이라고도 부르는 원추형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삼각추형, 그 다음에 구형이라 해서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이 나는 형태도 있고요. 또한 방구형이라 해서 같은 느낌이 드는 이런 디자인이 들어간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실기 수업에 또 역시나 앞서서 우리가 이런 버티컬 스타일에 대한 형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위치로 해서 어떻게 해서 꽂히는지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되겠죠.
자, 모든 화형의 기본이 되는 형으로 꽃의 배치 또한 모든 화형의 기본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형을 우리가 잘 알고 지나가셔야지 저와 함께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크게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이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수직 라인을 강조한 형태로 자, 폭이 좁고 자, 세로로 기다란 모양의 디자인이다. 그래서 주로 상승하는 듯한 느낌, 또한 남성적인 느낌이 나는 디자인이 이 버티컬 디자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도를 잠깐 보시면 자, 이런 형태로 지금 1번과 2번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들은 지금 꽃이 꽂힌 위치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자, 초점이 있겠죠. 줄기 배열이 있을 건데 자, 대부분의 우리 줄기 배열이 방사선 배열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안쪽을 플로랄 폼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꽃들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줄기 배열이 이 안을 플로랄 폼 안에 이만한 구슬이 하나 있다 생각하세요. 자, 이런 폼 안에 요만한 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 구슬 안에다가 꽃들을 꽂는다 생각을 해주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게 전부 다 방사선 배열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수직형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화기의 자, 이 2배 정도, 2배 내지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이 길이를 기준점으로, 이 중심 라인의 길이를 중심점으로 이 얘들을 옆에 수평의 꽃들을 꽂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지금 측면도 잠깐 보시면 자,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일방형이 많기 때문에 지금 버티컬 같은 경우는 일방형의 대표적인 또 예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이 뒤쪽 지금 보시면 이 중심 라인의 이 뒤쪽에는 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 앞쪽에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정면도에서 봤을 때 이 앞쪽만 꽃이 들어가고요. 이 뒷면은 꽃이 없다고 보시면 됐죠.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일방화라고 하죠. 일방화. 자, 그러면 360도 어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디자인이 아니고 버티컬 뒤쪽에 또 같은 버티컬 또 들어간다.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체화라고도 하죠. 일명 우리가 사방화라고도 부르는 애들이죠. 사방화. 자, 하지만 우리는 오늘 한쪽 면만 볼 수 있는 벽면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방화로 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지금 플로랄 폼 꽂는 위치를 보시면 자, 우리가 플로랄 폼을 꽂을 때 이렇게 아웃칸, 지금 보시면 연두색으로 색칠이 칠해져 있는 이 부분만 꽃이 꽂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이 좌쪽, 우쪽 역시나 꽃이 꽂히긴 하겠지만 주로 이 앞면, 이 6칸 쪽의 부분에만 꽃이 많이 꽂힌다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 뒤쪽 라인에는 꽃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왜냐? 일방화기 때문에 그거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또한 포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앞에 P라고 적힌 이 부분 쪽에 자, 포컬 포인트가 꽂힌다는 거. 자, 포컬 포인트는 웬만하면 중심 라인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주로 항상 이 1번과 함께 움직인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기 수업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